네, 우리나라는 건강보험 제도가 잘 돼 있는데 또 좀 복잡하기도 해서요. 하루에 할 수 있는 치아의 개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치과의사 오희정입니다. 네, 오늘은 시린니 치료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PD님은 치아 안 시려 보셨나요? 네, 저는 치아가 튼튼한지 한 번도 시려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제 한 10년 지나보시면 왜 사람들이 이가 시리다 하는지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 젊으셔서. 네, 치아가 시린 이유는 일단은 가장 큰 게 노화, 아쉽지만 좀 슬프지만 노화의 경우에 치아가 시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점점 나이가 들다 보면 잇몸이 조금씩 내려가는 경향도 있고, 거기에다가 더불어서 우리가 칫솔질을 할 때 옆으로 좀 세게 한다든지 자극을 주다 보면 점점 잇몸이 내려가면서 치아의 연목이 파이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이를 계속 꽉꽉 물다 보면 이렇게 치아가 서로 물릴 때 그냥 물리는 게 아니거든요. 서로 위아래로 치아가 물릴 때 휘어요. 살짝 굴곡이 됩니다. 그래서 치아의 목이 이렇게 휘면서 굴곡파절이라고 해서 이렇게 쐐기 모양으로 패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정리하면 나이가 들어서 잇몸이 내려가서 양치를 하면서 기계적인 마모, 그리고 꽉꽉 씹으면서의 굴곡파절, 이런 것들이 같이 모여서 나이 들면, 옛날에는 아이스크림 그냥 잘 베어 물고 냉장고에 있던 딸기도 그냥 확 깨물어 먹었는데, 점점 연세가 드실수록 냉장고에 있는 딸기나 귤을 한 번에 확 깨물기는 너무 시리고 시고 한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시린니에 쓸 수 있는 것들, 예방법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습관들을 안 하시는 게 당연히 예방적으로 좋겠죠. 이를 꽉 깨문다든지 마구 양치, 분노의 폭풍 양치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안 하시는 게 당연히 예방적으로는 좋을 것이고, 그 다음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첫 번째로는 이를 차갑게 하는 걸 안 드시는 게 당연히 좋겠죠. 실인데 계속 차가운 걸 드시면 그 속 안에, 치아의 안에 있는 신경이 자극돼요. 그러면서 점점 더 실인데 민감해집니다. 그래서 차가운 거에 민감하다 하시면 양치를 할 때도 너무 찬물로 하지 않고 물도 살짝, 그런 것들을 이제 회피하는 것들이 첫 번째일 거고요. 두 번째는 시린니 치약을 쓰시는 거예요. 시린니 치약을 쓰시면 치약에 연마제 성분이 없어요. 그래서 보통의 치약에는 양치를 잘하고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치태나 치석을 없애기 위해서 연마제 성분이 들어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범랑질, 치아의 껍질 부분에 닿았을 때는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상아질 부분에 연마제가 계속 마모를 하게 되면 치아가 더 패이고 하는 그런 작용을 촉진할 수가 있어서 연마제가 없는 시린니 치약을 쓰는 게 일단은 좋고요. 그리고 시린니 치약을 썼는데 보통은 보면은 효과가 한 반반 정도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좀 나아요 하는 분도 계시고, 옛날하고 다른 걸 잘 모르겠어요 하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시린니 치약으로 잘 안 되는 분들은 이제 치과에 오셔서 직접적으로 치료를 받으시겠죠. 그래서 지각과민 처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시린니 치료인데, 지각과민 처치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 상아질이라고 하는 구조물이 노출돼서 아까 시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분을 약간 매니큐어 바른다는 느낌으로 덮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손톱에도 매니큐어 발라보면 아시겠지만 이게 100년 만년 가는 게 아니잖아요. 또 몇 달 있으면 좀 지워지고 없어지고 하듯이, 여기에 바른 지각과민 처치제라고 하는 그 매니큐어 같은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 또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거 다 건강보험으로 되거든요. 건강보험으로 되는데 이제 또 몇 달 있다가 또 바르고 할 수가 있어요. 그 매니큐어도, 지각과민 처치제도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 단계가 있고 복잡 단계가 있어요. 그걸 오실 때 이제 간단 먼저 하시고 그 다음 복잡 하시고 이렇게 순서대로 하실 수가 있고, 하루에 전체 치아를 다 해주세요, 이게 안 돼요. 네, 우리나라는 건강보험 제도가 잘 돼 있는데 또 좀 복잡하기도 해서요. 하루에 할 수 있는 치아의 개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6개까지만. 그래서 이제 또 그걸 스케일링 한 날은 또 바로 안 돼요. 나라에서
그 스케일링 했으니까 실이지 이렇게 해서 삭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스케일링 한 날 당일날은 지갑감인 처치를 못 해드리고요. 하고 나서 한 2주쯤 지나서 오시면 그때 이제 6개, 또 뭐 2주쯤 지나서 오셔서 다른 부위 6개,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해드릴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지갑감인 처치까지 하셨고, 그 다음 또 할 수 있는 게 뭔가 이렇게 보시면 불소 도포. 불소를 도포해서 노출된 상아질 자체의 구조를 탄탄하게 해주는 거죠. 그런 불소 도포도 이제 주기적으로 반복해서 도포하시는 게 당연히 실인니에, 그리고 충치 예방에도 좋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할 수 있는 것들이, 마지막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 패인 부분을 그냥 떼워주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패여 있는 부분은 우리가 이제 범랑질에 비해서 노출되는 상아질의 마모 속도는 7배라 그래요. 그래서 이게 한 번 노출되면 더 패이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 자체를 레진이라든지 GI라든지 이런 걸로 떼워주셔서 구조적으로 뭐 이불을 덮어주는 거죠. 그럼 덜 시리겠죠. 그래도 계속 시리다. 그럼 정말 문제가 있으실 수 있어요. 그러면 엑스레이도 찍어보고 신경에 문제가 없는지 정 안 되겠으면 신경치료까지 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다니시는 치과 선생님과 잘 상의해서 적당히 맞는 치료를 잘 선택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원장님, 그러면 실린니 치약은 시중에서도 구입할 수 있나요? 아니면 치과에 꼭 방문해서 구매가 가능한 걸까요? 네, PD님 정말 치과에 관심이 없으셨던 것 같은데 실린니 치약은요, 우리 TV 광고에서도 많이 나오죠. 예를 들면 뭐 외국 걸로는 센소다인, 우리나라 걸로는 시린메드, 이런 게 이제 대표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마트, 약국 뭐 당연히 다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요. 인터넷으로도 구매할 수 있고, 그래서 센소다인하고 시린메드의 약간 제형이 다르고 뭐 향이 다르고 뭐 이런 건 있는데, 어쨌든 둘 다 그냥 일반 치약에 비해서는 시린니가 있는 분들에게는 권유를 드리는 치약이에요. 통증이 있을 때만 일시적으로 사용하면 될까요? 아니면 평소에도 꾸준히 사용해야 되나요? 시린니가 있으신 분들은 일단 시린니가 생긴 그 구조적인 상아질이 노출된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마모 속도가 7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계속 마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꾸준히 사용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전 치약회사랑 관계없어요. 네, 오늘도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